오늘은 3월 23일 아침입니다. 춘분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고사성어는 순망치한입니다. 순망치한의 뜻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이웃 나라나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의 비유 또는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 순망치한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한국에 파병을 하여 돕는 이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두 순망치한의 원리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모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 그 나라가 망하면 바로 위험이나 불편함이 닥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순망치한의 유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춘추시대 마렵 오패의 한 사람인 진나라 문공의 아버지 헌공이 괭나라와 우나라를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괭나라를 치기로 결심한 헌공은 통과국인 우나라의 우공에게 길을 빌려주면 많은 제보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우공이 이 제의를 수락하려고 하자 중신 궁지기가 극구간했습니다. 전하, 괭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오라. 괭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돛박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보거상의,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한.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곧 괭나라와 우나라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인 괭나라를 치려는 진나라에 길을 빌려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옵니다. 그러자 우공은 경은 진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진나라와 우나라는 모두 주 황실에서 갈라져 나온 동종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는 서로 종씨가 아니겠소? 그러니 해를 줄 리가 있겠소? 그러자 공지기가 말합니다. 괭나라 역시 동종이옵니다. 하오나 진나라는 동종의 정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예컨대 지난날 진나라는 종친인 제나라 환공과 초나라 장공의 결의부치까지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 그런 무도한 진나라를 믿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나 재물의 눈이 먼 우공은 결국 진나라에 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궁지기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일가 권속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습니다. 그 해 12월 괭나라를 멸하고 돌아가던 진나라 군사는 궁지기의 예언대로 단숨에 우나라를 공략하고 우공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음은 보거상의, 돛박나무 보자입니다. 수레의 돛박나무와 바퀴가 서로 의지한다는 뜻으로 서로 도와서 의지하는 깊은 관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돛박나무란 바퀴를 차축에 끼운 채 그냥 굴리면 바퀴가 빠지니까 바퀴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쪽에 끼워 막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바퀴와 축을 연결한 볼트가 바퀴를 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도멸궤입니다. 천자문 73번째에 나오는 말인데요. 당시 진나라군을 이끌던 장군 이극은 객을 멸망시키고 돌아오자마자 객만 멸망시키면 알아서 우나라를 지나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우나라의 군대를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비로소 당황한 우나라에서 항의를 하자 사령관이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무시했지만 우나라로서는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안가 진나라 군대는 대대적으로 우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우왕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남았는데 그 신하인 궁지기는 왕이 겨우 진상 품에 넘어가자 절망하여 이 나라가 망할 줄 알고 식솔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달아났고요. 또 궁지기 말고도 결사반대하던 다른 신하
백리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우가 멸망한 뒤에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벼슬을 받아 진목공을 도와 폐업을 달성했고 이후 진을 확고한 강국으로 자리잡게 한 오고대부에 올랐습니다. 한편 고작 폐물에 눈이 멀어 나라를 멸망시킨 우왕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의 빈몸으로 머나먼 진나라 외곽에 유배당한 뒤 생을 마감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아마 생을 마감할 때까지 궁지기와 백리해의 충언을 생각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명가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도정명 또는 정명가도라고 하는 침략의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명을 정벌할 것이니 길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명을 종주국으로 삼고 있던 조선이 길을 빌려줄 수 없었던 것은 자명했고 일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도정명이라는 부시를 내세웠을까? 그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히데요시는 오랜 내전이 끝난 상황에서 전쟁을 직업으로 삼는 무사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밖에 모르는 무사들이 일본에 남아있으면 전국이 불안하다고 판단한 그는 아시아의 종주국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을 해외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전쟁에 동원된 영주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이점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둘째, 조선을 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 조선의 저항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선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온건파는 일본군에게 길을 빌려주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의 관리와 군의 간부들 가운데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이 길을 빌려준다면 최상의 효과를 거두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선의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과 조선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선이 명에게 원군을 요청하더라도 명에서 거절하도록 유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이 위급한 상황을 알렸지만 명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연합하여 명을 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으로서는 일본과 결탁한 조선이 명의 주력 부대를 조선으로 끌어들여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명은 오해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파병을 지연시키면서 말로만 당장 출병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조선은 이러한 명을 신뢰할 수 없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전적으로 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 제조지은이라는 말입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극도로 불리한 형세에 처한 조선 조정은 명의 참전을 끌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1593년 정월에 이여송이 지휘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하고 전세가 호전되면서 조선에서는 명이 조선을 다시 살려주었다는 뜻의 제조지은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명의 북경에 보내는 외교 문서나 조선에 와 있는 명나라 장수를 상대로 사용했으나 점차 명과 조선이 매우 돈독한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해 드러내기 위한 관용어로 양반 지배층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17세기 전반에 명청 교체기를 맞아 쇠퇴하는 명과 흥기하는 청 사이에서 조선이 융통성 있는 외교 노선을 펴지 못하고 친명 배척 노선을 고수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순망치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